자, 오늘은 너는 의사다 코너죠? 네. 네. YG가 진행해야죠. 네. 오늘 주제는 또 네, 뭐? 고민을 좀 해보다가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하셨을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뭐냐면 병원 갈 때도 예쁘게 차려입고 가야 하나요? 야. 네. 병원 갈 때 네, 환자가 네, 예쁘게 차려입고 가야 되나요? 그게 제가 좀 이렇게 관련된 자료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환자들이 이런 고민 하겠네.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이렇게 관련된 자료를 찾아봤더니 네. 반대되는 연구들은 좀 있어요. 아, 이것도 연구를 또 해요, 이걸? 예, 그러니까 비정상 연구실인가요?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이제 의사의 옷차림이나 외모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반대로.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생기고 예뻐야 본다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공통적으로 환자들이 다 외모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좀 신뢰가는 외모라던가 뭐 잘생긴 외모라던가 뭐 미남 의사들에게 이제 좀 더 이제 선호도가 간다는 거죠. 예약해야 되나요? 매출을 위해서. 비난만 대접받는 이런.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더 이제 하는 주로 이제 연구들이 옷차림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는데 옷차림. 약간 좀 그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주는 옷차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친근감을 준다고 청바지를 입거나 너무 캐주얼한 복장을 입으면은 오히려 환자들이 좀 싫어하고 그러니까 흰 가운을 입거나 아니면 가운을 입지 않더라도 좀 정장을 하는 의사들에게 환자들이 훨씬 더 신뢰를 주고 그런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싶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반성하게 되는. 이제 오늘 이제 매우 제가 반성하게 돼요. 저는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진료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저는 그래요? 진짜로. 저는 네. 뭐 그 정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노영님은 주로 청소년을 보시니까 그게 오히려 더 플러스 되지 않을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청소년도 보지만 학부모도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진료과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들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 응급실 환자들의 경우에는 의사 가운과 함께 수술복을 입은 의사들에게도 좀 더 신뢰가 가는 거. 진료받고 싶다. 방금 수술 끝내고 내려온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저 사람한테 맡기면 뭔가 더 나를 잘 봐줄 것 같은. 수술방 가운을 입고 병원을 돌아다니는 건 우리 병원에서는 금지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한번 좀 확인해 봐야 할 건데 뭐 병원 내 감염이라든가 이런 거랑 또 맞아요. 그런 거 연관돼 있어서 그 얘기는 좀 이제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의 주제는 그건 아니죠. 오늘의 주제는 이제 정반대죠.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의사 크루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환자 입장에서 병원을 갈 때 좀 예쁘게 차려입고 가야 되나? 뭔가 대충 입지 말고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으면 화장이라도 좀 하고 가거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세수라도 하고 머리라도 좀 빗고 이렇게 그거는 가야 병원 되나? 굳이 안 가도 하는 거야. 강 기자. 근데 저는 YG는 뭐야 도대체? 아니 저는 사실 정말 대충 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진짜 대충 하고 가는데. 알았어요. 질문은 네, 이제 파겠어요. 네. 자, 환자의 외모나 행색이 의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거죠. 예. 솔직히 말하면 전 미친다고 봅니다. 환자 입장에서 진료해 본 적 생각했을 때 없잖아. 있죠, 옛날에. 근데 제가 그래서 옛날에 있죠. 구체적인 연구 자료는 없는데 이제 인터넷 댓글이나 블로그 글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불평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대충 입고 여자분인 것 같은데 대충 입고 갔는데 굉장히 나한테는 불친절하더니 굉장히 화장을 좀 곱게 하고 예쁜 처자분이 옆에 오시니까 급 달라지더라. 의사 선생님의 태도가. 총각이었나 보지. 뭐 화장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보다 좀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뭐 또 한 의사분이 또 블로그에 올려놓으신 걸 보니까 뭐 내색은 안 했지만은 좀 굉장히 이제 막 이제 장사를 하시다가 옷에 막 이제 그런 땀 냄새나 이제 그런 게 배어가지고 오신 분에 대해서 속으로는 약간 거부감이 들었지만 이제 그분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외래 환자들이 좀 불쾌감을 줄까 봐서 좀 거부감이 들었지 뭐 내색을 안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의사들의 고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듯한 정황을 보여주는 그런 반응들인 것 같긴 해요. 자, 일단 뭐 한마디씩 해보죠. 깜씨는 어때요? 깜씨. 깜씨 너야. 갑자기 당황하네. 뭔가 생각이 많아지고 머릿속에. 깜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 환자가 예쁘게 옷을 입고 병원을 가면 안 돼요.
왜요? 왜요? 남자 의사를 보러 갈 때는 왜? 왜요? 남자가 바보가 돼요. 집중이 안 되는구나. 지난번. 우리 지난번에 예. 예쁜 여자를 보면 예쁜 여자를 보면 인지 기능이 떨어져. 집중이 안 되는구나. 아니 근데 난 실제로 고백을 하자면 실제로 이비인후과는 조금 그 환자층이 되게 전문층이거든요. 되게 내과나 이쪽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신다면 이비인후과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는 과인데 그러다 보니까 드물게 이건 어디서 오신 천사님이 잠깐 대전에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쁘신 분들이 간혹 들어오시는데 그러면 판단력이 약간 흐려져요 저는. 거기다가 깜씨는 또 무릎 맞대고 또 진료하시잖아. 네, 저는 항상 무릎은 맞대거든요. 예. 근데 평상시엔 아무 생각 없이 무릎이 왔다다가 똑같은 자세인데도 좀 경직되고, 이래도 되나? 아. 내가 좀 경직되고 이게 이비인후과 진료를 볼 때 되게 가깝게 가깝죠. 다가가서 이제 진료를 보게 되고 이제 입 안에도 들여다보고 해야 되니까 우리 굉장히 가깝게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평상시 같으면 자연스럽게 더 가까이 가서 보는데 이게 조금 거리감 이게 조금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고 괜히 오해를 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내 스스로 드는 거죠. 더 가까이 또 진료하시는 환자 눕혀놓고 진료하시는 아, 우리 박창진 원장님은 가깝긴 제가 제일 가깝죠. 그렇죠. 들이 예. 밀고 하시잖아요. 네, 예. 환자 머리 위에서 보면 아마 30cm 이내일 거예요. 예. 눈을 마주치면 눈이 딱 마주치는 그런 거리긴 한데 이게 이제 제 입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치과에 이게 전문과가 한 10개쯤 되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치과 교정과를 했으니까 치과대학 병원에 가보면 교정과만 유일하게 다르게 하고 돌아다녀요. 교정과 의사들이 네. 왜? 하얀색 와이셔츠나 아니면 약간 색깔 있는 와이셔츠에 좀 더 넥타이 매고 좀 더 세련되게. 예, 그다음에 예전에는 머리에 그 젤이나 뭐 무스. 이런 걸 그렇죠 무스나 이런 걸 바르고 아무래도 외모에 그다음에 신경을 쓰는 환자들이 향수가 많으니까. 향수 그래서 예쁜 손가락 뿌리고. 교정과 박찬지 의료가 그게 크루한테는 있어요. 왁스는 왠지 아직 안 어울려요. 예, 젤이죠, 제 때는. 네. 그리고 나머지 과들은 뭐 기공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그냥 막 돌아다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층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이 많고 저도 한 10년을 그렇게 개원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옷을 되게 편하게 입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환자들의 교정 말고 구강 검진을 하다 보니까 일반 환자들 보면서 또 아기들도 좀 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가운을 입고 있을 때하고 일반적으로 와이셔츠를 입고 있을 때하고 아예 타이도 안 매고 그냥 편안하게 남방 같은 걸 입고 있었을 때하고 소아 환자가 다가오는 게 많이 달라요. 저 인간이 의사다. 저거 치과 의사인데 이럴 때 느끼는 선입견이나 공포감이 특히 한 6세 미만의 애들한테는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똑같은 애를 볼 때도 사실 편안한 복장으로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환자 입장 쪽에서 말씀드리면 치과는 사실은 대부분의 진료가 얼굴 위주기 때문에 보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오늘 저 환자 치마 짧은 입고 다리가 이쁘다. 다리가 어땠는지 기억이 별로 안 나요. 왜냐하면 주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접근을 해서 이제 환자를 보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볼 일이 별로 없는 데다가 또 다른 거 하나는 화장을 곱게 하고 오면 이걸 맨지고 제껴야 되거든요. 침도 좀 묻히고. 그러니까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적절히 하고 오시는 게 치과 쪽은 좀 편한 것 같고요. 그래도 확인해야 되는 거군요. 별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안 하고 와도 상관없다. 예. 진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늘상 살던 대로 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옷차림은 어때요, 옷차림? 옷차림도 너무 잘 차려입은 환자가 온다. 그도 별로 저는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반대로 정말 너무 허름하게 하고 행색이 온다. 초라해. 저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에 관련된 옵션을 말씀드릴 때, 예를 들어서 치과는 이제 비보험 치료가 있으니까, 이제 사회나 경제적인 고려를 좀 했을 때, 제일 좋은 치료 방안부터 말씀은 드리지만,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좀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단서가 될 수는 있겠죠. 이게 너무 경제적인 부담감을 많이 안겨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면. 원장님, 우리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좀 행색이 좀, 뭐라 그럴까, 좀, 가난해 보이는 환자분일 경우에는 제일 비싼 옵션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예 안 하고 건너뛰기도 아니요, 하나요? 그건 해야 돼요. 그렇진 않아요. 예, 그게 좀 딴 얘기긴 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치과 의사였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그 원내생 뭐 수련회 할 때 아버지 치과에 가보면 그 당시에는 사실 박사님이 하라면 뭐 해야죠 뭐 이런 분위기였지 의사한테 안개였거든요 옛날처럼. 근데 예.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안 개겼어. 요즘은 네이버가 훨씬 낫거든요 의사들 가지고. 예. 워낙 아는 것들이 많아서 아말감이라는 재료가 있고 예를 들어서 금이라는 재료가 있으면 사실 모든 물성에서 금이 나요.
예, 그게 나은 건 확실히 맞거든요. 근데 아말감이 몹쓸 재료는 전혀 아니란 말이죠. 네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금도 괜찮고 아말감도 괜찮은데 지금 현재는 아말감으로 치료를 하고 조금 쓰다가 또 나머지가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금으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 아말감에 수은이 들어있기 때문에 큰일 나는 재료고 이건 금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가 느끼는 게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셨던 게 그런 얘기였어요. 어차피 지금 저 사람이 돈이 많으면 좋은 걸로 하고 싶지 않겠냐. 근데 뭐 애들 등록금도 내줘야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면 환자가 치료받고 나갈 때 그래도 괜찮은 걸로 치료 잘 받고 나갔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치료를 못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관련된 그런 힌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옵션을 쳐내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요. 예. 예. 저를 조금 이제 부연하자면은 설명은 하는데 설명의 디테일한 표현 같은 게 약간 달라질 수는 있다. 그렇죠. 뭐 그 정도가 예, 되는 예. 거죠. 뉘앙스가 달라요. 의료적인 게 아니고 상담 심리적인 게 좀 다른 거죠. 상담 예. 자, 아니, 노영. 근데, 나는 근데, 진짜 그러면은, 개원하신 지가 지금 오래되셨잖아요. 네. 그만큼 되면은, 환자가 예쁘게, 그렇게 예쁜 환자가 와도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그렇게 도가 터지나요? 제일 1번은 제가 예전에 그 미투데이라는 거 할 때 아이디가 페미니스트였거든요. 예. 예. 솔직히 저는 앉아서 얘기하면 예. 남자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여자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학교 우리도 다닐 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저도 그렇게. 그래서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남자들이랑 대화하는 거. 그렇긴 한데. 그게 또 좀 달라요. 예. 뭐 어쨌건 간에 이 엘리베이터 타는데 여자 10명 있고 남자 혼자 있으면 되게 쑥스러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분위기가 훨씬 편하고요. 예, 남자 10명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간호대학을 가지고 그랬어요. 그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환자의 남성 여성성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고요. 이 사람이 의사 얘기를 잘 듣고 따라와 줄 사람인지 아닌지에 관련된 걸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 같아요. 자, 근데 딴과랑 다르게 보이는 곳인 것 같아요. 예, 노형은 정신과는 어때요? 솔직히 외모나 뭐 옷차림 등등에서 힌트를 많이 얻어야 되는 과잖아요. 거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두 가지 트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오거나 날씨에 안 맞게 하고 오거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실마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사인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봐요. 이 어. 옷을 어떻게 입고 왔는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내가 기분 나쁘다 좋다로 보기보다는 이게 이 사람의 어떤 면을 나타내는 걸까 아닐까를 좀 이제 보려고 하죠. 근데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오게 되면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봤을 때는 이럴 기능이 안 돼서, 그러니까 씻을 기능이 안 돼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우울증이 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면은, 좀 무시받는다는 느낌은 있죠. 의사인 예. 내가. 예, 이 사람은 되게 좀,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럴까?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불쾌한 느낌은 있는데. 씻고 다녀야 되겠구나. 예. 세수는 좀 하고. 거꾸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드레스업해서 오고 한 사람들을 보고 뭐 그런 사람들 특별히 더 관심이 가거나 뭐 더 뭔가 잘해주거나 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정신과 상담받으러 오실 때는 비교적 좀 잘 차려입고 오시지 않아요? 되게 다양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다양하고 저는 그 제가 지금까지 그 개원을 갖고 있는 어떤 인상은 뭐냐면 절대로 옷차림으로 그 사람의 재력을 판단하지 말라. 병원에 올 때는. 옷차림으로 재력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추리닝 입고 와서 저희 병원 옆에 BMW 매장이 있거든요. 네. 네. 20분 기다리셔야 된다고 할 때 가서 차 한 대 사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 차 구경만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사고 왔어 진짜 20분 만에? 내가 매매 계약서를 보지는 이야. 못했는데. 열쇠를 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건 약간 좀 다른 질문인데 그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은 특히 좀 환자랑 약간 서로 이렇게 깊은 관계에 빠지는 설정으로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저는 그런 거에 설정이 대해서 나오잖아요. 뭐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벌판 외교시.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원장님한테 이 환자 들어가면 나오는데 좀 오래 걸리겠구나 하는 환자를 알겠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뒷분한테 설명하신다고 좀 오래 걸릴 것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우리도 알 것 같지 왜? 근데 솔직히 외모나 옷차림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건 태도죠, 태도. 태도. 환자의 태도.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예.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환자의 태도. 네, 환자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 느끼잖아요. 이 사람이 날 못 믿는구나. 네. 그렇죠. 그런 태도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나오면 방어적으로 당연히 진행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정신과에서는 그게 편해. 저 사람이 저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에는 와가지고 이거 정말 문제가 이게 괜찮은 걸까요?라고 이렇게 편하게 물어보신다면. 아유, 그럼요, 괜찮아요. 라고 자식께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이거 정말 괜찮아요? 그렇죠. 정말 괜찮은지, 교수님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니요, 책임 못 지니까 검사 다 합시다. 검사 결과 다 나오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CT, MRI 예약 잡고 가셔요. 거기까지 이렇게 진료가 가죠. 그러니까 그게 애티튜드에 따라서 진료가 달라지는 건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준이가 없어서 참 아쉬운데, 사실 내과 의사들은 그 옷차림이나 어쩐 외모, 행색 이런 거를 보고도 의학적인 정보도 많이 알아. 정신과뿐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뭐 손톱 색깔 같은 것도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얼굴 낯빛도 뭐 볼 수 있는 거고 뭐 등등등등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이가 있으면 그런 얘기도 물어봤을 것도 사실 병원에 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진찰받기에 편한 옷차림 아닐까요? 이를테면은 맞아요. 뭐 우리는 그런 거가 지금 없는 것 같지만 뭐 심장 소리도 들어야 되고 하면은 옷을 막 겹겹이 막 계속 벗어야 된다거나 막 이렇게 되면 그런 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주사도 같은데. 맞아야 되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코너에서 이 아이템을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에 갈 때 가장 적절한 옷차림은 뭔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정한 거죠. 제일 나쁜 게 너무 짙은 화장은 일단 나쁘다고들 하더라고요. 특히 내과 의사들은. 안색이 달라지는 볼 수가 없으니까. 피부의 의사들은 피부의 색깔 그리고 피부의 어떤 그 뭐라 그래요? 톤? 그러니까 건조한 정도? 뭐 탄력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을 보고 하기 때문에 입술 색깔도 보고 혀 색깔도 보고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온 얼굴에 분장을 하고 입술도 칠하고 다 칠하고 가고 그런 것도 있어. 손톱 색깔도 좀 보고 싶은데 손톱은 매니큐어 칠해져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보이는 거예요. 힌트를 못 얻는 거죠. 아니 심지어 이비인후과에 오시면서 이제 부비동염 환자분, 이제 일명 이제 축농증이라고 하죠. 근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코 빨리 나으라고 세척을 권하거든요. 비강 세척. 그런데 코 안에 이제 오실 때마다 제가 이제 내시경으로 코 안에 이제 고름이 얼마큼씩 있는지 보여드려요. 근데 이게 부끄러우시니까 병원에 와서 진료 이제 내 순서가 곧 들어오면 화장실에 가서 세척을 하고 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깨끗해. 아니, 왜 이렇게 깨끗하죠? 갑자기 이렇게? 그랬더니, 저 사실은 부끄러워요. 방금 코 세척을 했다고. 코 세척 방금 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너무 자랑스럽게. 그건 오히려 방해가 되죠. 근데 그거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게요. 저도 그 고민을 했던 게, 이제 막 가을 되고 막 이러면, 저도 이제 비염이 있다 보니까 코감기가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제 상태를 제일 잘 파악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코를 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풀자니 너무 답답하고 풀자니 나의 상태가 100인데 이게 줄어든 걸로 보시면 어떡하나 싶기도 한데 맞아. 그건 어때요? 사실 안 풀고 보는 게 제일 낫죠. 들어오기 직전에 풀어버리면 아무래도 병이 과소평가되죠. 그 치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기 검진 하러 가기 전에 괜히 안 하던 치실줄도 한번 하게 되고. 근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어때요? 다들 하고 오나요? 안 하고 오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예의상은 한 번씩은 닦고 오시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못 닦는 분들은 아무리 혼자 열심히 닦아도 바닥에 증거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별 영향력은 안 미치는 것 같아요. 진단에는. 그러니까 닦고 와라. 닦고 오시는 게 사실은 맞긴 하죠. 근데 환자 보다 보면 제가 뭐 참치도 빼고 고춧가루도 빼고 오늘 점심에 뭐 먹었는지 대충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뒤에 있어요. 이비인후과도 그래요. 커피 드셨어요? 오늘은 녹차 라떼 드셨네? 식사 시간 직후에 환자 예약이 잡히면 치과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1시 반, 뭐 6시 반 이렇게 잡히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더라고요. 밥을 먹고 바로 가면은 왠지 아무래도 음식 냄새가 날 것 같아서 굶고 가자니 배고프고 그건 어때요? 그럼 먹어도 돼요? 먹고 양치질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치과 의사 보여주자고 굶는 건 좀 그렇고요. 또 뭐 치료받고 나면 아파서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먹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정기 검진이야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겠지만 그리고 치과 의사는 매일 보는 게 입이고 매일 맞는 게 입냄새이기 때문에 뭐 상위 1%가 아닌 다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비인후과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차라리 밥 먹고 가는 게 낫겠군요. 치과 치료하고 나면 오히려 불편하니까. 저거 하나는 있습니다. 그 꼬마 애들은 가끔 이제 치과에 데려갔을 때 검사하느라고 이제 본을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제 본 뜰 때 재료가 올라가면 이제
쏠려요. 예, 특히 막 먹고 온 애들은 많은 걸 뱉어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아 환자 애기들은 공복시로 데려가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 소아 환자 예약할 때 미리 알려주나요, 그런 거? 이렇게 이럴 수 있으니까 좀 공복에 오면 좋겠다라고 미리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건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 애들이 치과에 관련된 공포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치료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이제 차근차근 적응시키는 게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첫날은 원래 데려왔을 때 치료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행동학적으로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애를 봐서 뭔가 치료를 하려면 미니멈으로 5번 정도를 봐요. 첫날은 대기실에서만 보고요. 예, 나 치과 의사인데 너 어쩌냐? 이러고서는 그냥 잠깐 놀고 집에 가요. 진료비를 낼 거 아니에요. 초진비 맞죠? 초진비가 제일 비싸잖아요. 재진비보다. 3,700원이 돼요, 치과가요? 아, 그래요? 네, 대학병원하고 또 다르고요, 의원은요.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네. 인사만 하고 보내려면 초진비를 내셨는데 되게 미안해. 네. 환자한테 이제 그거는 저걸 해야죠. 예, 이러이러하게 할 거고 우린 5번 볼 때까지 안 한다. 다음번에는 진료실에 데리고 들어와서 치과 체어에 왔다 갔다 하고 바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애 얼굴에다 바람 슉슉 뿌려주고 네가 한번 뿌려봐. 그러고 물도 나오지 신난다. 그러고 집에 가라 그래요. 그 다음번에 의자에 한번 앉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 계시지만 일종의 탈감작이나 뭐 이런 건데 그걸 충분히 시켜놓으면 사실 묶어놓거나 마취하지 않아도 5살짜리 애들도 주사 맞고 치료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실은 노력이 필요한데 수가가 보전을 못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예.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아까 잠깐 노영인가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검사 진찰 이런 게 필요하니까 간편한 복장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너무 짧은 치마 이런 거 뭐 이렇게 눕거나 기대거나 이럴 때 서로 약간 불편하니까. 예, 진짜 의사도 불편해요. 의사가 이게 마음 편하게 진찰을 하는 게 정확한 진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조심스럽다니까? 아니 당연히 그 예쁜 연예인이 진료 보러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늘 만나갖고 이야기하던 것도 전지현 씨랑 얘기를 한다거나 김태희랑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게 말이 쉽겠나. 치과처럼 초록색으로 포를 덮으세요. 귀만 나오고. 그러면 좀 정신이 덜 산란하시고. 그런 방법이 있었네. 그리고 저는 덮어놓고 난 다음에 진료실로 나오시면 안 보실 수 있어요. 깜시는 무릎을 맞대야 돼. 아니 나도 탈감작을 위해서 앞으로 예쁘신 분들 오면 5번씩 보려고. 오늘은 인사만 하고 가시고. 결론이 대충 난 것 같네. 네, 난 것 같네요. 일단은 큰 영향은 안 준다. 네, 근데 너무 예쁘게 살이 입고 가면 오히려 너무 예쁘면 인지 능력을 떨어뜨린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네, 화장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예쁘게 입고 가시는 건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예쁜 게 문제죠. 네. 이것도 왜 100만 청취자분들을 한꺼번에 모여보시나요? 아니 결론 잘 가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그 뭐 일상적으로 가는 뭐 진료가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는 진료라면은 미리 좀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옷차림에 어떤 상태로 가는 게 진료를 받기에 가장 좋은지. 그걸 누가 상담해줘? 아니,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뭐 간호사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잘 안 가르쳐 줄 거, 할 말이 별로 없을 거야. 간호사들이 다 간편하게 평소대로 오세요. 간편하게 입고 오세요. 뭐 그런 거 있겠다. 뭐 귀걸이나 목걸이나 이런 것들. 아니 근데 뭐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고 오지 말라던가 이런 건 좀 많은 분들이 아시면 좋은 그런 건 있어. 수술 하러 오시는데 요즘에 그 매니큐어 말고 여기다가 뭐 이상한 거 그게 네일 아트 붙인 거, 붙이는 거 그래가지고 이거 아세톤으로 안 지워지는 거. 그거 젤 매니큐어예요. 그거는 전용 이걸 녹여가지고 이렇게 치과에서 해야 되는 쓰는 거라서. 남니 이런 데 하는 레진 계열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라이트 큐어링이라고 그래서 불을 쬐서 아예 굳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술 전날 이걸 띄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거 한 대 가야 뛴대.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난감한. 바로 수술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너무 비싼 무슨 보석이나 이런 거 장신구 하고 가시는 것도 안 좋을 수 있겠네요. 예, 그 뭐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이럴 때 그 빼놓고 이러다 보면 그리고 옷도 없어질 약간 수도 좀 있고. 진료에 부적당한 옷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막 뭐 청진기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그러니까 예. 요새는 청진기 잘 안 되시지 않나요? 사람들이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그래, 많이 네. 검사 기구가 발달하니까 이 진단을 뭐 CT나 MRI나 이런 걸로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사들이 보면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환자분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적절한 옷차림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벗고 입기 불편한 옷 이런 것도 안 좋은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그것도 안 좋대요. 그럼 저희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역시 병원들은 감염이 중요하니까 들은 얘기인데 가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디 바닥에도 놓고 화장실에도 맞아요. 놓고 하는데 예. 그걸 병원에서도 이렇게 너무 여기저기 소파나 여기저기 이렇게 아무 놓게 데나. 되면은 다른 사람 손이 닿고 이렇게 감염이 옮을 수 있으니까 가방 같은 거 내려놓는 것도 좀 이렇게 가능하면은 자기 무릎이나 이런 데 두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서로 에티켓이라고 하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하긴 분실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만약에 차 가져가시면 아주 개인적인 소지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에다 놓고 몸만 오는 게 제일 좋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 예. 됐나요? 오늘은 뭐 그렇게 특별히 크게 센 문제 제기였던 것 같진 않네요. 네, 그냥 한번 뭐 같이 아까- 얘기해 보자. 초반 분위기가 짜는데? 뭐 뭔가 이거 사실 JYP가 이거 해보자고 한 건데 이렇게 슬쩍 마지막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아니 이제 유용한 정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본인데 사실 잊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의사들의 복장에 대해서도 아까 짚어준 얘기가, 다시 한번 또, 나를 돌아보게 되는. 사실 근데 복장보다는 네. 외모였어요 거기는. 아, 그래요? 포기해야 되겠네요. 준비한다고 근데 되는 거 어쨌든 간에 아니구나. 아까 예. 그걸 다시 복귀하자면은 약간 이제 의사 전문가로서의 권위라든가 신뢰를 줄 수 있는 옷차림에 굉장히 거의 한 3분의 2 정도의 응답자들이 네, 선호를 하는. 네. 그게 구글에 찾아보시면 강의 제가 할 때 쓰는 영상이 있는데 머리가 없고 민머리에 팔에 문신이 돼 있는 분 사진 2장이 걸려 있어요. 한 장은 그 똑같은 사람이 하얀색 의사 가운을 입고 있고 한 장은 짧은 그거 페이스북에 많이 좀 돌아다니던 사진 아닌가요? 팔에 뭐 이렇게 네네네. 있는 반응이 전혀 다르죠. 네,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게 그 페이스북에서 못 보셨어요? 전 못 봤어요. 그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두 가지 복장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갖고 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갱스터 같이 하고 총도 실제로 들고 사진을 찍고 한편에서는 이제 완전히 클래식 수트를 딱 입고서 안경을 딱 쓴 차림으로 사진을 찍고 그래가지고 이 같은 사람이 옷차림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느낌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지를 비교해가지고 10몇 장 정도가 쭉 있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어떻게 입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타이 메고 이렇게 그거 있을 틀림없어. 때하고 맞아요. 예. 그냥 너무 편하게 그냥 있을 그렇죠. 때하고. 예. 노영 맞죠? 자기가 입은 옷이 근데 노영은 복장이 어떻게 되세요? 저렇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래요. 지금처럼 예. 부인에게 면바지나 청바지 입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또 정신과 의사들 같은 경우는 환자들한테 좀 친근하거나 편하게 다가가야 되니까 네. 더 그런 건가요? 제가 보면 이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 노인들은 이런 복장을 조금 싫어하고 어색해 하고요. 오히려 아이들의 젊은 친구들은 와서 이제 꼭 너무 병원 같지 않으니까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고 네,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그래요. 근데 지금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정식으로 이것도 조사를 해볼까? 설문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어떻게 옷차림이 느끼는지, 훨씬 더 너무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보다는 가끔 캐주얼하게도 입고 굉장히 정장 좀 잘 차려 입기도 하고 그러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근데 환자들도 계속 여러 번 보는데 늘 똑같으면 좀. 근데 정신과에서는 이제 고전적으로는 의사의 그게 이제 어떤 개인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날은 이렇게 입고 어떤 날은 좀 타일을 매면 환자들이 그거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거죠. 선생님 오늘 왜 그러셨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자기 얘기를 안 한데, 하고 의사한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실제적인 관계 얘기가 자꾸 올 수 있으니까 뭐 부정적일 수 있는데 그러면 정신과 의사는 늘 그냥 아주 평범한 하얀 셔츠에 자세히 가운 무슨 옷 입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나중에 너무 평범해서 이게 제일 그런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군요. 오히려 막 드러나는 게 아니라 튀는 개성보다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 복장 같은 경우는 뭐 안물개공에서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또 그 병원 내 감염이랑 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또 다른 또 이슈긴 할 다음에 한번 네. 다루기로 하죠. 뭐. 어쨌든 오늘 저 결론은 외모나 행색은 크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이왕이면 우리 깨끗하게 씻고 그다음에 YG. 자연 상태에 가까운 모습으로 가는 세수는 게 하고 세수는 하고 제일 좋다. 뭐 이런 정도겠죠. 그리고 예쁜 뭐 미남 미녀 환자가 오면 의사들도 약간 바보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건 뭐 막을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뭐 얼굴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앞으로 제가 눈을 감고 더 예쁘게는 안 하고 가기로.
근데 가끔 그런 경우 있어. 아파서 올 때는 뭐 꾸밀 여력이 없잖아요. 응급실로 막 아파가지고 오실 때는. 그래가지고 입원 치료를 하고 이제 많이 좋아져서 퇴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돼 있어. 외래에 딱 왔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셨어? 깜짝 놀라는 경우는 덜어 있어요. 왜냐면 아플 때하고 이 사람이 건강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기본이 맞아. 다르니까 막 쓰러져 가듯이 울면서 오셨다가 막 다 좋아졌다고 밝게 웃고 오시면 또 사람이 달라 보이고. 제가 예전에 저희 직원한테 욕먹은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은 무지하게 하는데요. 네. 사적인 얘기는 거의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적인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그러다가 여자 환자분이 왔는데 오늘 별로 안색이 안 좋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어디 아프시냐 이렇게 한마디를 했거든요. 네. 끝나고 나서 끌려 나와서 저희 직원한테 맞을 뻔했어요. 왜요? 오늘 화장 안 하고 왔잖아요. 그렇게 센스가 없을 수가.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사적인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빨 얘기만 하는 걸로. 그런데 사실 여자분도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 근데 자신감에도 차이가 좀 생기긴 해요. 네, 병원이든 어디든. 그럼 안경만 가려도 자신감이 생기는데. 우리 써니는 병원 갈 때 예쁘게 꾸미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너는 의사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써니한테 한 방 먹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클로징 바로 갈까요? 네, 그렇게 하죠. 네. 추석 때 내려가시는 길 적적하지 마시라고 방송을 준비를 했어요. 잘들 듣고 계시죠? 예. 저 차례 잘 지내시고 성묘 잘하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추석 연휴 관계로 9월 29일 화요일 날 나노의사들은 저희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쉬워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저런. 예. 저희는 조금 더 충전해가지고 더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